소속대에서는 제가 이제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어디 부대도 갈지 뭐 그것조차 물어봤었고, 이제 저는 뭐 최전방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고, 하지만 이렇게 제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제 군에서 전역 결정이 났습니다. 직후에 변희수 하사가 바로 자신의 얼굴을 공개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 변호사는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지금 사실 굉장한 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복무를 할 수 없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국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만 있다면 복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얼굴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유를 밝혔고요.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통일, 이렇게 경리의 구호로 그렇죠. 입을 열었고, 또 시작할 때 자신의 소개를 육군 5기갑 여단 전차 조종수 하사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통일이라고 구호를 외쳤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가 없었고요. 네. 참 용기를 내서 일단은 기자들 앞에 또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고 목소리를 낸 겁니다. 자, 얼굴을 보이면서 자신이 겪은 성정체성, 또 왜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네, 변 하사는 아까 말하는 인터뷰 중에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젠더 디스포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진 성에 대해서 불쾌감과 불만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신체적인 디스포리아죠. 내가 어떤 이런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불쾌감과 불안, 그다음에 바꿀 수 없다라는 우울감이 같이 오는 거고요. 또 그 사회적인 디스포리아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의 의무라든지 성별의 법적 성별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디스포리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변하사 같은 경우는 그것이 군복무를 통해서 자신의 성별이 젠더 디스포리아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 막상 가보니까 그것이 점점 심해졌고 하지만 자신은 군복무, 군인이 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성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아마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걸로 보이는데, 성전환 수술을 했는 거는 좀 한 건데 소속 부대가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왜냐하면 국외로 가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 이 정도의 허락이 필요하거든요. 소속 부대는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일반 병사뿐만 아니라 부사관 장교들도 해외를 나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그 소속 부대에 지난 8월에 이미 성전환 수술 결심하고 나서 이 대면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 변호사에 대한 사적 국외 여행 허가서를 보면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2일까지 휴가 일정과 함께 의료 목적의 해외여행으로 다녀오겠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 것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해당 소속 부대가 상급 부대인 여단에다가 이 지금 상황을 알리고 변하사를 계속 이제 그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부사관으로 복무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그 권유를 했더니 여단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단은 더 상급 부대에 이 해당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라고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군에서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전역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군인사법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역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현역 근무를 원한다면 남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백 변호사? 그러니까 무조건 남을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역 사유가 있는데 본인은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일단 그 전역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군대에서 계속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그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무조건 전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제로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변하사 같은 경우엔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 자체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역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백 변호사 얘기처럼 결국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고의로 신체 손상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군이 이번 전역 결정을 한 게 성정체성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난감한 상황인데 어차피 군에서는 네. 성별 전환 문제로 해가지고 이걸 판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신체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심신장애 상급이면은 전역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차별이라든지 성전환으로 해가지고 계속 복무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없으니까 그 규정을 정하지 않고 심신장애 상급으로 적용을 한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인들 알다시피 군대 갔다 오셨죠? 장교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탱크병 했거든요. 조종수에 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단체 훈련도 있고 야외 훈련이 있습니다. 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아마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요품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같이 단체라든지 훈련 쪽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심신장애이기 때문에 요거를 전역을 지정한 것이지 단지 성차별이라든지 아하. 성전환 문제를 했다는 거 아니라는 것을 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얘기도 밝혔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도 남고 싶습니다. 끝까지 육군에 돌아갈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행정소송. 이 문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시를 기초로 지금 변호사는 일단 민간인이 됐습니다. 네. 민간인이 되면 30일 안에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육군에서 판단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럼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전역 결정이 내려진 곳과 같은 곳이죠, 사실상. 그래서 인사소청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다만 인사소청을 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엔 두 번째로 이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이 전역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군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제 하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의 복무기간이 2021년 2월 28일이니까요. 한 1년 좀 넘게 남은 상황이죠. 네. 근데 그 안에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나머지 기간 동안 공복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참 쉽지 않은 재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이 소송을 하면서 전역 결정이 바뀌는 그런 사례 좀 있나요? 이게 사실은 변호사 경우와 관련해서 사상 유례 없는 아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법원도 마찬가지로 최초로 이런 사건을 판단하게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있었던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례를 좀 그렇죠.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피우진 중령이죠. 중령으로 전역하셨는데 2002년에 유방암에 걸려서 한쪽 유방을 절제를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군복무 생활에 한쪽 유방만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나머지 한쪽까지 절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장애 등급 2등급을 받으셨는데 네. 그 당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은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신체 상태다라고 해서 이제 전역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에 피중령을 이제 불복을 해서 본인의 지금 몸 상태는 아무런 이제 군복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엔 승소를 하셨죠. 승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 5월에 복직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령으로 퇴역을 하셨는데요. 이 피중령의 퇴역 이후에 이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거니까 국방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심신장애 군인 전역 기준을 전면 개정을 했고 그 개정 결과에 따라서 장애 등급이 있어도 전역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네. 계속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아마 법원이 이런 사례를 좀 참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결국은 변호사가 여군으로라도 재입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근데 성별을 바꾼 뒤에 여군으로 입대하는 것,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군대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군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군도 마찬가지로 신체 검사라든지 적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테스트를 하게 되죠. 네. 그랬을 때 성을 바꾼다고 했을 때 성주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아니면 신체에 있어서 비가역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판정, 불가능한 아하. 5급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 이랬을 때 성전환자를 역시 성주체 장애로 보고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인 거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으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으로 변했을 때도 현행 규정으로는 지금 복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다시 여군 입대 같은 경우는 현재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현 제도라면 입대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군 창설 이래 처음입니다. 예. 제기된 성전 환자의 군복무 문제를 두고 너무 급하게 내린 결정이 아니냐 이런 예. 지적